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이상엽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 가지고 계신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셔서 투자하시고 또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절세의 미를 느끼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을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닌가? 예, 예. 그럼요. 예. 이거 양쪽 다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어느 한쪽에다가만 세금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양쪽 나라에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네. 이 이민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다. 네.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당연히 한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살건 뭐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네. 발생한 수입이니까 한국에다 세금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미국 그때 그 규정을 적용할 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한국에선. 음. 그러니까 한국의 거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했으면 거주민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의 거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만 한 2페이지는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거주민이다 네. 라고 하면 한국에다 세금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의 거주민이 됐다? 그래도 한국의 거주민은 한국에다 세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주민은 국적하고 또 다른 거니까. 그 거주민은 네. 국적만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실거주만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수입이 미국에서 발생하느냐, 한국에서 발생하느냐, 재산은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가족들까지요? 그렇죠. 실거주라고 하는 건 가족까지 같이 살아야지 실거주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창회는 한국에서 나가느냐, 미국에서 나가느냐. 와! 예, 네. 테니스 클럽은 어디서 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정말로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의 거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의 잣대를 어떻게 갖다 들이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납세자로서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명확하죠. 네. 미국에도 거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린카드 테스트,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영주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 뭐 한국에서 살건 중국에서 살건 상관없이 네. 미국에다가 미국의 시민권자처럼 세금 보고해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규정이거든요. 네. 영주권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를 했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양 국가의 세금 보고 규정이 다르다 보니 양쪽 나라에 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계신 분이 영주권을 받았다. 라고 하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거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일단 그 한국의 원천 수입이니까 먼저 한국에다 세금 보고를 합니다. 일단 원천 수입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겠죠. 한국에 한번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 세금을 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냈었던 세금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 나라에다가 내는 거 금액만큼 내는 겁니다. 그 서로 간에 국가 간의 트리티 협정이 있으니까, 조세 협정이 있으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쪽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결정해. 그렇죠. 그러면 절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근데 미국식으로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만 내면 되더라. 그러면은 한국에 이미 1억 원을 냈으니까 미국에 5천만 원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미 낸 것만큼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것이 5천만 원인데 미국식으로는 1억 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1억 원에서 한국에서 내는 5천만 원 빼주고 나서 나중에 5천만 원을 미국에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국가의 세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 많은 것만큼 세금을 결과적으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연방 정부 사이에서는 조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작동이 됩니다. 네. 근데 주정부는 없죠. 주정부는 주정부는 게 없으니까 네. 미국의 어딘가 주정부에서 살고 계시다면은 네. 그 주정부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건 좀 더 이제 다른 얘기고요. 네네. 어찌됐건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때 그거를 미국에다 보고했을 때 한국에 낸 세금만큼은 미국 정부에서 깎아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누면은 네. 근로소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비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네. 근데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러니까 해외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오. 세액 공제가 아니고요. 네. 그게 얼마냐면은 1년에 13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그 월급 생활자다. 네. 월급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만 불을 벌었다. 그거 네. 벌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13만 불이 전액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면제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면제 규정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그 13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네. 미국에다 13만 불을 그대로 보고한 다음에 한국에 낸 세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건 FTC, Foreign Tax Credit. Foreign Tax Credit입니다. 네. Foreign Tax Credit하고 Exclusion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요걸 쓰든지 저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두 개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40%, 요거 60%. 아니면 요거 네, 60%, 네. 요거 40%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Foreign Tax Credit만 쓰든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만 쓰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두 개를 다 썼을 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고소득자의 경우에 네. 고소득자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득자겠네요. 13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면.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13만 불 이하다. 그러면 굳이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만 쓰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그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무슨 양도소득이라든지 네. 종합소득이라든지 이건 또 네.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도소득, 종합소득세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팔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거죠. 미국식으로는 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예. 그 캐피탈 게인 텍스가 그 한국 정부에다가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네. 그게 최대 그 세율이 지금 45%입니다. 네. 상당히 높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1가구 다주택자다. 네. 근데 서울 네. 지역에 뭐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겨가지고 최대 6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집을 갖고 있어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집값보다 세금이 더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은 미국 정부에다 또 세금을 내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의 경우에 2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의 45, 60%보다는 훨씬 더 작죠. 네네. 근데 이제 양쪽 국가의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장기 보유를 했으면은 내 취득 원가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미국에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뭐 20년 전에 뭐 10만 불 주고 샀으면은 그 취득 원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는 뭐 설명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양도소득 중에서 최대 80%까지 면제해준다. 이런 네. 개념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는 없지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내가 거기에 굉장히 장기 보유했고 내가 거기서 살기까지 했고 그렇다면은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80%가 면제가 돼버리면은 네. 한국에 내는 세금이 너무 작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영주권자다. 그럼 미국에서는 아무리 20%밖에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장기 보유 네. 특별공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에 냈었던 세금이 부족해서 미국에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네요. 거기에 주정부 세금이 나오고
그리고 NIIT 텍스라고 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3.8% 내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저희가 좀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조정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